자, 기무사의 부활이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일단 기사부터 네. 듣고 가죠. 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대폭 축소됐던 기능인데요. 일선 부대들을 상대로 한 불시 보안 점검 등 지금은 폐지된 기무사의 임무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대를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지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뭐 국군 안보사, 국군 방첩사 이런 이름으로 개편한다고 하네요.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이른바 사찰을 할 수 있는 첩보 수집 업무, 정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딱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국정원, 하나가 경찰, 또 하나가 예전에 기무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 라인을 이용하는 조직들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라인들은 당연히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많이 연결돼서 이용을 했고 기무사 라인 같은 경우는 삼성이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삼성이요? 네, 삼성이 기무사 라인의 실질적인 주인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돈만 주면 뭐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게까지? 네, 아무튼 이 세 가지 라인이 민간인 상대로 하는 어떤 정보 수집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되살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독점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정말 정권 최초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무사는 이제 군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국정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민간인 사찰했었어요. 이명박 때만 그때 하더라도. 했었죠. 네. 그래서 저기 뭐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이거 뒤쫓아다니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네. 네. 그때도 세월호 동원이 때도?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걸 강력하게 저지해서 이런 거 없게끔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걸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유는 아니면 이걸 부활시키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삼성인 거예요. 그냥 기본에 옛날에 자기가 깔아놓은 베이스가 도로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부활시켜가지고 지 멋대로 쓰려고 하면 군대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아마 장악하기 위해서 네.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 군에서 구테타 날 수 있다라고 미국이 슬쩍 흘리면서 언론에 나왔죠.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경이 떨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휴가를 못 간 게 휴가를 간 지역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서 못 간 게 아닌가. 저도에 네. 저도 부근에 군부대 막사나 초소가 있어서 못 간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해봅니다만 이제 가면 갈수록 경우 못 돌아다닐 거예요. 경찰도 무섭고 군인도 무섭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제일 무섭지. 어린이집도 무섭고 이제 어린이집도 무섭고 네. 강남도 이제 맘 놓고 못 돌아다닐 거란 어제 말이죠. 순애 언니가 이렇게 당하는 거 봤거든. 오씨, 바로 앞에서 손을 뿌리치네. 오씨. 손을 잡는 게 이상한 거지. 애 엄마들 왜 이렇게 사나워? 막 이런 거지. 뭐 애를 키워봤어야 애 엄마 무서운 줄 알지. 네.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한번 빡 돌면 눈에 뵈는 거 없거든요. 맘카페가 네. 뒤집히잖아요. The end. 근데 이번에 만 5세 그것 때문에 덕분에 진보 보수 커뮤니티가 한 마음이 됐대요. 통합이 됐대. 야, 우리 다 이런 죽는다. 통합 원치 않는다. 각자 활동하자. 끝나고 나면 어차피 또 갈라질 거.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뜻밖의 통합?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윤석열이 해내네. 나는 기무사 부활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군인들 자체가 이거에 자체에서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야. 당연하죠. 고위 장성들을 비롯한 각 위관급 장병들이 중령이나 대령 이런 쪽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거 우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감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100%죠. 라는 눈으로 이걸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군인이 그때는 진짜 군인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곱게 참아주고 있는 상태거든. 군대가 지금 부글부글하다니까. 기수 역전됐지, 중장이 설치고 댕기지, 국방부 쫓겨났지. 용산 쫓겨났지, 임금 안 나오지, 국방비 줄인다 그러지. 이래저래. 아, 이모굴란 때하고 똑같잖아. 그러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아니 도대체 명신이가 언제까지 나대는 걸 지켜봐야 돼요? 역사 속에서 민비는 어떻게 죽었죠? 민비는 뭘 믿고 날뛰었을까요? 무당을 믿고 날뛰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참 나쁘게 된 거죠. 안 좋게. 그렇게 될 거죠. 네. 네. 역사가 스포라니까. 그럼.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꼭 지켜보세요. 문작두. 네. 문작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성하고 추정되는 사진하고 우리 명신 대통령의 고등학교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이 관상이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 자, 그만하고요. 네. 자, 기문서 얘기를 했으니까 국정원 얘기도 안 해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일도 너무 큰 일인데 진짜 네, 미치겠네. 이것도 뉴스가 안 나와요. 큰 일이야 진짜. 국정원이 어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 사실을 경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승인은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정보위 속기록을 열람한 결과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없는 승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이거는 경이 야, 그거 경이 고발해. 시킨 거지. 라고 이 시킨 정도- 거예요. 이 정도면 시킨 거지. 누가 자진해갖고 전직 국정원장을 제가 한번 고발해 보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누가 올립니까? 우리 선배들이지만 내가 고발하겠어. 네. 아주 그냥. 제 직속 상관인데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대통령님. 이러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면 모르게 고발한 다음에 뒤에 뭐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이거 고발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고 고발하는 놈이 어디가 있냐고. 무슨 뭐 대면 보고도 안 받고 뭐 자기는 관여 안 한다고 그러더니 처음으로 국정원 관련해갖고 첫 임무가 전직 국정원장들 고발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권영세가 짜준 그 프로그램이니까 시스템이니까 권영세 말 듣고 윤석열이 이거를 실행했다가 문제가 된 거고 이게 이제 그동안 묵혀져 있다 나온 얘기는 국정원 안에서도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부자가 정말 기밀 문서를 폭로해 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구니스 이 바보야. 네가 바보다. 쌀이 아닌 걸 섞어서 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월급은 안 준 건 아니야 바보야. 크크 하시는데 구니스야 이모굴란에 대해서 다시 검색해봐라. 13개월 동안 월급 안 줬어. 일단 차단하겠습니다. 네. 뷰. 아우 어째 초딩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네요. 크크크밖에 안 쓰면서. 네. 공부나 좀 하고 좀 반론을 제기해. 저것들은 아주 성의가 없어. 원래 성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국정원을 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고발 사주로 한 거. 이것도 고발 사주지. 어떻게 보면 사실 국정원을 이용해가지고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런 것들을 전 정부의 일종의 실책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국정원 내부에 100% 복종 내지는 이와 관련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협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나서갖고 막 증언해주고 서류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줘야 되는데 국정원이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중립만 딱 지키고 있었던 거야. 우리 그 정보 모르는데요. 그 군에 가서 물어보세요. 담당인 군인데. 아니, 그 미군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미군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입을 안 하고 중간을 지켰거든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내부 분건 까갖고 사실은 그거 처음에 고발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이 경한테 다 얘기했다니까. 승인을 보고했다니까.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진짜 내부적으로 까질 수 없는 사실은 열람하기도 힘든 자료를 결제 서류를 까가지고 오픈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래가지고 국정원 대변실 처음에는 아니다. 고라를 또 쳤어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그러면 회로 까! 이렇게 깠는데 승인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도 안 맞고 애들이 선발도 안 맞고
뭐만 하면 해명하면 거짓말이고 엉망진창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진짜 숨 쉬는 것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같아. 아니, 거짓말했으면 좋겠네 아주. 검찰 애들이 가갖고 이 국정원 가가지고 자기네들 스타일로 지금 조직을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정원 안에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사람이 뭐 블랙 화이트에서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나름 자존심 센 사람들이거든. 30년 전만 같았어 봐. 지금 기분 나쁘면 남산에 끌고 가고 조인트 까고 물 먹이던 애들이 검사였는데 어? 헐. 검사 잡아다가 야 너 왜 이따위로 구형을 해? 하고 진짜로 그 남산 끌고 가갖고 한번 혼내고 들어가면 가갖고 원하시는 대로 소장 써오고 원하시는 대로 판결하던 것들이 지들이었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 왕초 노릇한다고 그 많은 조직에 대해 갖고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뭉쳐있는 조직에 대해 갖고 야 일단 니네 지금까지 같이 모시고 있던 원장부터 고발을 해. 어? 그리고 이 고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방법들 있잖아. 이렇게 해서 조작해갖고 서류 내. 이거는 검사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어? 이건-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이건 죽으면 죽었지. 정치 개입이고요. 사실 이거는 탄핵감입니다.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 진짜. 그러니까 단 5년이어도 중간에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다라는 게 사실은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백을 못해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잘 했는데도 언론들이나 그때 당시 국짐이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못한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큼은 하고 그보다 더 잘해야 돼. 경은. 근데 경은 그것보다 한참 못해. 근데 그거를 빨아주고 있자니 국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전에 민주당 엄청 욕했거든.